죽은 짐승을 생각하고 며칠 동안 마음이 언짢았다. 3, 4일이 지난 후에야 겨우 입맛이 돌았다. 학보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상에 놓인 맛있는 고기가 무엇인지를 기어이 물어보았다. 장에 놨더라. 노루고기다. 어머니의 대답에 불현듯 입맛이 없어져서 숟가락을 놓았다. 노루고긴 왜 사요? 퉁명스런 짜증에 어머니는 도리어 어안이 벙벙한 모양이었다. 학보는 먹은 것도 모두 개우고 싶었다. 결국 고기를 먹지 말아야 옳을까 하기는 다시 더 생각이 날 것 같지도 않았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이효석의 단편소설 사냥을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를 타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소설 사냥은 손바닥 장자를 써서 장편소설이라고 해야 할 만큼 굉장히 짧은 소설입니다. 장르 구분상 짧은 장편소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언제 쓰여졌는지는 미상이라고 하네요.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 2월에 다녀온 곳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다가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좀 시원한 느낌을 찾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학보는 노루 사냥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곁으로 스쳐 지나가는 노루를 2마리나 놓치고 말죠. 친구들이 놀려요. 굉장히 좀 처음에는 창피했는데 하지만 이내 포수의 총에 죽은 노루를 보고 분노가 치밉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맛난 고기가 노루고기라는 사실을 알고는 앞으로 고기는 못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효석 선생님의 사망연대가 1942년입니다. 그렇다면 소설이 쓰여진 연대를 미루어 보면 한 1920년에서 40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제강점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동물권이나 생명 중심 사상을 소설 속에서 엿보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효석 선생님은 시대를 앞서간 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시원한 제부도의 2월을 상상하며 짧은 소설을 들어보실까요? 연달아 총소리가 2번 산속에서 울렸다. 몰입꾼의 행렬은 산등을 넘어 골짜기를 향하여 차차 쥐어들어왔다. 발밑에서 요란히 버석거리는 떡갈잎, 가랑잎의 어지러운 소리에 산을 싸고 도는 동무들의 고함소리도 귀밖에 멀다. 상기된 눈앞에 늘씬한 자작나무의 허리통이 유난스럽게도 희끗희끗 어린다. 수백 명의 학생이 한 줄로 늘어서서 멀리 산을 둘러싸고 노루를 골짜기로 모조리 내리몰고 있다. 골짜기 여기에는 5-6명의 포수가 미리 기다리고 서 있다. 노루를 놓칠 염려는 포수 편보다는 늘 몰입꾼 편에 있다. 시끄러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몰입꾼들은 물샐 틈 없는 계획과 담력으로 맡은 몫을 한결같이 경계해야 된다. 학년 사이의 연락을 긴밀히 1학년 우익 급속 전진! 전령이 차례차례로 전해온다. 일제히 내닫는 바람에 온 산이 가랑잎 밟히는 소리에 묻혀버렸다. 낙엽 속은 걷기 힘들다. 숨들이 차다. 학년의 앞장을 선 학보도 양쪽 동무와의 간격을 고르게 지키면서 헐레벌떡거린다. 참나무 휘추리가 사정없이 손등과 얼굴을 갈긴다. 발이 낙엽 속에 빠진다. 홧김에 손에 든 몽둥이로 나뭇가지를 후려치기도 멋없다. 미친 짓이다. 노루는 잡아서 무엇한담. 아까부터 실상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맴돌았다. 노루잡이가 그다지 훈련이 될 듯도 싶지 않으며 쓸모없는 애매한 짐승을 일 없이 잡는 것이 도무지 뜻없는 일 같다. 소풍이면 소풍, 그저 하루를 산속에서 뛰고 노는 편이 더 즐겁지 않은가? 인간이란 제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잔인한 동물이다. 노루잡이는 무의미한 연중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기꺼이 입 밖에 내서까지 중얼거리게 되었다. 땀이 흘러 등이 끈끈하다.
벼란간 포위선이 어지럽게 움직이더니 몽둥이가 날며 날쌔게들 뛰어든다. 고함소리가 산을 뒤흔든다. 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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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익주의! 개암나무 숲에 가려 노루의 꼬리도 못 본 채 어안이 벙벙해 서 있는데 송아지만한 노루가 학보의 곁을 쏜살같이 지나 포위선을 뚫었다. 학보는 거의 반사적으로 몽둥이를 휘두르며 쫓았으나 날쌘 짐승은 순식간에 산등성이를 넘어버렸다. 또 한 마리 놓치지 마라! 고함소리와 함께 둘째 노루가 어느 결인지 껑충껑충 뛰어온다. 겨누고 있는 학보의 모양을 보더니 옆으로 빗뛰어가 이것도 약삭 빠르게 뒷산으로 달아나 버렸다. 날씬한 귀여운 짐승, 극히 짧은 찰나의 생각이나 학보는 놓친 것이 못내 아까웠다. 동시에 겸연쩍고 부끄러운 느낌이 들었다. 놀리는 동무들의 말소리가 얼굴을 달아오르게 하였다. 바보! 노루 2마리 찾아내라! 이런 말을 들을 때 확실히 몽둥이로 한 마리라도 두들겨 잡았더라면 얼마나 버젓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골 안에는 이미 짐승은 더 없다. 동무들의 조롱을 하는 수 없이 참으면서 힘없이 산을 내려가는 수밖에 없었다. 요행이 잡은 것은 있었다. 망하지만한 노루 한 마리가 배에 총알을 맞고 쓰러져 있었다. 쏜 포수는 쏠 때의 형편을 거듭 말하며 은근히 오늘의 솜씨를 자랑하는 눈치였다. 다른 포수들은 잠자코 있었다. 소득이 있으므로 동무들의 책망은 덜해졌으나 학보는 검붉은 피를 흘리고 쓰러진 가엾은 짐승을 볼 때 문득 일종의 반항심이 솟아오르며 소득을 기뻐하는 무리가 한없이 밉고 쏜 포수의 잔등이를 총 개머리로 쳐서 거꾸로 때리고 싶은 충동이 솟았다. 품 안에 들어온 2마리의 짐승을 놓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위대한 공가치도 생각되었다. 잃어버린 동무 한 마리를 찾느라고 애달픈 노릇대가 이 밤에 얼마나 산속을 헤맬까를 생각하니 뼈가 저렸다. 인간의 잔인성이 갑절로 미어지며 인정 없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에 다시 침을 뱉고 싶었다. 죽은 짐승을 생각하고 며칠 동안 마음이 언짢았다. 3, 4일이 지난 후에야 겨우 입맛이 돌았다. 학보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상에 놓인 맛있는 고기가 무엇인지를 기어이 물어보았다. 장에 놨더라. 노루고기다. 어머니의 대답에 불현듯 입맛이 없어져서 숟가락을 놓았다. 노루고긴 왜 사요? 퉁명스런 짜증에 어머니는 도리어 어안이 벙벙한 모양이었다. 학보는 먹은 것도 모두 개우고 싶었다. 결국 고기를 먹지 말아야 옳을까 하기는 다시 더 생각이 날 것 같지도 않았다.